안 씨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밤이 깊었고 달빛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며 겨울철 차가운 바람과 섞여 불어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한 부유한 가정에서 맡긴 빨래를 담은 바구니가 지고 있었고 바구니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르고 거칠은 손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낡고 찢어진 스웨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안 씨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걸음을 옮겼다. 37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여성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 고단함에 익숙해졌다. 안 씨의 남편, 농 씨는 한때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노동사고로 그가 그녀의 삶에서 떠나버렸다. 그날 차가운 남편의 시신을 안고 있을 때 안 씨는 자신도 함께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는 빨래 일을 하고 복권을 팔고 폐지를 줍는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낡고 작은 집은 여전히 비가 새고 있었지만 피곤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오늘 밤 안 씨는 마을 끝에 있는 부유한 여주인인 춘 할머니 집에서 일을 마쳤다. 날이 깊었지만 내일 복권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바람은 나무 사이로 쌩쌩 불고 마른 잎들이 길을 따라 쓸리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그녀는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를 더 꽉 조이고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작은 다리를 건너는 가까운 곳에서 그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가 울고 있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가슴이 덜컥했다. 그 소리는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기 울음소리였다. 안 씨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폈다. 울음소리는 다리 밑에 강가에서 들려왔다. 피로와 추위를 모두 잊은 채 안 씨는 급히 강가로 내려갔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며 내려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바닥에 놓인 하나의 바구니를 발견했다. 그 바구니는 정교하게 덮여 있었지만 안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곳에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졌다. 2명의 갓난아기들이 얇은 천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아기들의 피부는 추위로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떨리며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두 아기는 몸을 떨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약해져 갔다. 마치 곧 끊어질 것 같다. 안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이제 너희를 추위에서 구해줄 거야. 그녀는 자신이 두 아기를 키울 여유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떠날 수 없었다. 두 아기의 약하고 가엾은 모습에 마음이 아파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도 잊은 채 두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고 새로운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집에 도착한 후 안 씨는 두 아기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침대 위에 눕혔다. 빈 방, 낡고 부서진 테이블과 구부러진 냄비만 있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살아있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아기는 고르게 숨을 쉬며 그들의 얼굴에 있던 눈물이 말랐다. 안 씨는 기름등을 켜며 약한 노란 불빛이 두 아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가 무슨 큰 어려움에 처했겠지. 그렇지. 안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너희 엄마가 되어줄 거야. 안 씨는 두 아기에게 푸엉과 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언니 푸엉은 큰 눈을 뜨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동생 리는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입술이 가볍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의 삶에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안 씨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가끔 푸엉과 리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기다렸다. 두 아기의 작은 손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힘이 솟아나는 듯 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저희가 새로 업로드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안 씨는 푸엉과 리를 데리고 마을의 보건소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사람들이 그녀가 갓난아이 2명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 씨, 이 두 아이는 어디서 주운 거예요? 근처 가게 주인인 틈 씨가 물었다. 안 씨는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몇몇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고생이 많을 텐데 이제 두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 말들은 안 씨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 되었어요. 보건소 의사는 푸엉과 리가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안 씨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매일 벌어들이는 돈은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먹을 정도였고 이제는 두 아이를 위해 우유와 기저귀, 약값까지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집에 돌아와 안 씨는 겨우 모은 적은 저축을 찾아서 시장에 가서 우유와 푸엉과 리를 위한 따뜻한 옷을 샀다. 돈이 부족하자 가장 값싼 것을 사야 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배고프거나 춥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안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빨래와 복권팔이가 이미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두 아이를 돌봐야 하니 더 힘들어졌다. 밤마다 리가 너무 울어 잠을 자지 못하거나 푸엉이 밤중에 배고파서 우유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 모든 희생이 보람차게 느껴졌다. 이웃들은 점차 안 씨의 작은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동정하며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옆집의 중년 여성인 장 씨는 자주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오래된 옷을 푸엉과 리에게 주었다. 안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장 씨가 말했다.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안 씨는 장 씨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비록 생활이 어렵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푸엉과 리는 그녀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 두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안 씨는 미래를 보았다. 쉽지 않겠지만 희망이 가득한 미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쳐 두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푸엉과 리는 그녀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안 씨와 푸엉, 리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 앞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루하루 안 씨는 두 딸의 먹을 것과 잘 자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과 희생을 쏟았다.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가난하고 홀로 된 여성인 안 씨에게는 더욱 그랬다. 안 씨의 아침은 항상 일찍 시작되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그녀는 일어나서 자신을 위한 죽을 준비하고 푸엉과 리를 위한 우유를 준비했다. 두 아이는 점점 자라며 많이 먹고 자주 울기도 했다. 푸엉은 활발하고 언제나 미소를 지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했다. 리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아프면 밤새도록 울었다. 그럴 때면 안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불러주던 자장가로 아이를 달래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깊은 밤에는 그 노래가 두 아이를 편안히 잠들게 하는 약과 같았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안 씨는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돈은 점점 부족해졌고 두 아이의 우유와 기저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녀는 밤에도 빨래 일을 추가로 했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며 일을 했다. 그녀의 손끝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아팠지만 그녀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푸엉과 리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웃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그렇게 가난하면서 애들까지 키운다고? 자기 분수를 모른다니까.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안 씨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기름등 아래 홀로 앉아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자주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두 아이의 순진한 눈빛과 그들이 잠든 동안 작은 손톱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그녀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비록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네가 고열로 신음하며 울었고 몸이 불에 탄 듯 뜨겁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안 씨는 당황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헌 옷으로 감싸며 몇 킬로미터를 달려 보건소로 갔다. 어두운 밤길,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기력이 다 떨어져 쓰러질 지경이었다. 의사들이 리를 급히 치료했고 안 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생이나 가난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운 것은 두 아이를 잃는 것이었다. 행운이도 리는 며칠간의 치료 후에 회복했다.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보며 안 씨는 하늘에 감사했다. 그날 밤, 그녀는 리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을 놓치면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안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피곤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 나는 푸엉과 리의 전부니까.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작은 기쁨들이 매일 그들의 삶을 밝혀주었다. 푸엉과 리는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일어설 준비를 하며 첫걸음을 내디딘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걷는 모습은 안 씨에게 큰 자랑이었다. 비 오는 날, 세 사람은 작은 집 안에서 함께 있었다. 푸엉은 오래된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놀고 리는 엄마가 옷을 접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 씨는 두 아이에게 동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지만 피곤할 때는 목소리가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안 씨가 어머니로서 겪은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은 푸엄과 리가 3살이 된 날이었다. 그날 안 씨는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며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 유치원 날, 푸엄은 신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리는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안 씨는 리를 달래며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날 하루 종일 안 씨는 일하면서도 아이들이 울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걱정했던 대로 처음 며칠 동안 유치원 생활은 두 아이에게 쉽지 않았다. 푸엄은 친구들에게 옷이 낡았다고 놀림을 당했고 리는 늘 구석에 앉아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선생님은 안 씨를 불러 두 아이가 고아라고 불리며 놀림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안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푸엄이 방 한 구석에 움츠러들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것을 보며 안 씨는 두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목소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얘들아, 엄마는 내가들이 힘든 걸 알지만 잊지 마, 엄마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함께 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 푸엄은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사랑해요. 나는 꼭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리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결심이 엿보였다. 그 이후 두 아이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학습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다. 비록 작은 일들이었지만 아이들이 도와주는 모습에 안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두 아이를 사랑과 나눔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씨는 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유한 집에서 두꺼운 이불을 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담겨 있어서 따끔거리고 피가 나왔다. 그러나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녀는 언제나 믿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기쁨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 마을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레 씨는 자주 안 씨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푸엄과 리를 위한 음식과 새 옷을 선물해 주었다. 저도 당신이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훌륭한 엄마예요. 레 씨가 말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안 씨. 그녀의 따뜻한 말은 안 씨의 마음을 녹였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녀는 푸엄과 리의 엄마라는 사실에 늘 감사함을 느꼈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난은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갈 거야. 그 길은 내가 선택한 조건 없는 사랑을 위한 길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푸엄과 리는 안 씨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점점 자라났다.
강가에 버려졌던 연약한 아이들이 이제는 예쁘고 건강한 소녀로 성장했다. 세 사람의 작은 집은 값비싼 물건은 없지만 언제나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 씨에게 있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미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푸엉과 리는 각기 다른 성격을 드러냈다. 푸엉은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늘 엄마를 돕기 위해 작은 일을 찾아 했다.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주변을 밝게 했다. 반면 리는 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혼자서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성격은 달라도 두 자매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안 씨가 일을 할 때 푸엉과 리는 곧잘 옆에서 놀며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삶은 평온한 날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푸엉과 리가 8살이 되었을 때 어려움은 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자매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재정적으로 더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안 씨는 자녀들의 학비를 내고 책과 옷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지칠 때까지 일하며 손은 굳어지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손수 빨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푸엉과 리가 첫 번째 10점을 자랑하며 웃을 때마다 안 씨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푸엉과 리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가난한 집 두 자매, 한 아이가 자주 조롱했고 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푸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엄마의 품에 안겨 울며 하소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자녀가 잠든 후 그녀는 방 구석에서 홀로 앉아 작은 등불 아래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해주었는지, 그녀의 사랑이 두 자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슬픔에 잠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환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을 가르쳤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 씨는 푸엉과 리를 처음 만났던 날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항상 아이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두 자매가 사랑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해지도록 도왔습니다. 푸엉과 리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푸엉은 학교에서 열린 예술대회에서 엄마를 찬양하는 노래로 1등을 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 서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할 때 관객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학교 전시회에 출품했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을 집으로 가져온 두 자매는 라면 한 봉지와 우유 한 상자를 가지고 엄마에게 자랑하며 안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그들 가족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푸엉과 리가 12살이 되었을 때
안 씨는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무게를 견뎌온 그녀의 몸은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푸옹과 리는 엄마가 자신들이 생각한 강하고 무적의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두 자매는 집안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푸옹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왔고 리는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두 자매는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때로는 작은 부엌에서 탄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 씨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두 자녀가 서툴게 죽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작은 아이들이 이제 훨씬 더 성장했음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 잘 듣고 예전처럼 건강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푸옹과 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단지 정신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안 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종종 작은 상을 가져와 학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리는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과외를 하여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두 자매는 돈을 모을 때마다 엄마에게 작은 선물, 예를 들어 새 손수건이나 향기 나는 차 한 봉지를 사주었습니다. 비록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 사람의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종종 함께 모여 앉아 대화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작은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푸옹과 리가 성숙해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옹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에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사드릴 거예요. 리는 푸옹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 간단한 약속들이 안 씨에게는 모든 것이었으며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원동력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의지할 것이며 그들이 겪어온 어려운 세월 동안처럼 서로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25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안 씨는 젊고 가난하며 걱정에 찬 여성이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62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시간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지만 주름진 눈빛 속에도 여전히 결단력과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예전의 작은 집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지붕과 물 빠진 벽은 없고 대신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1층짜리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 집은 이제 많은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푸옹과 리는 모두 성숙해져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언제나 존경하는 엄마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푸옹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그녀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엄마에 대한 노래들로 수백만 명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작곡한 노래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 즉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리는 언니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문화적이고 사랑이 깃든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의 성공을 바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엄마를 도와주었지만
그들은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아무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햇살이 찬란한 봄날, 푸옹과 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함께 준비한 엄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두 자매는 안씨가 앞마당에 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수건을 들고 자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을 길을 바라보며 과거의 날들을 떠올리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푸옹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두 딸을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고 일어나 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푸옹은 엄마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리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엄마의 뺨에 입을 맞추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두 아이가 예고 없이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또 살이 빠졌지? 일이 바쁘지 않았어? 아니야, 엄마, 우리는 괜찮아. 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돌아왔어. 따뜻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푸옹과 리는 엄마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미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엄마, 오늘 우리가 엄마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푸옹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깜짝 선물? 무슨 선물이지? 안씨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는 우리와 함께 가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다. 차는 익숙한 마을 길을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넜다. 그곳은 예전에 안씨가 푸옹과 리를 처음 만난 곳이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안씨의 얼굴을 비추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약 30분 후 차는 넓은 부지 앞에 멈췄다. 그곳에는 2층짜리 깔끔한 집이 있었고 해질녘의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안씨는 그 집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야. 푸옹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엄마가 그동안의 모든 희생에 대해 받을 자격이 있는 곳이야. 안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두 아이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녀는 두 딸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평생을 바쳐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엄마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보답하고 싶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행복하게 사세요. 세 사람은 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의 모든 작은 구석구석은 푸옹과 리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다. 거실에는 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리가 그린 유화로 젖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성이 비 오는 날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었다. 그 장면은 과거 안씨가 푸옹과 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운명적인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엄마, 기억나세요? 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 날은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안씨는 그림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선을 따라갔다.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두 딸을 꽉 안으며 말했다. 엄마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두 아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푸옹은 작은 파티를 열어 이웃들과 엄마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했다. 파티에서 푸옹은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엄마를 위해 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는 평생을 두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준 한 여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눈물도 조용히 흘러내렸다. 푸옹은 마이크를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엄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안 씨는 항상 겸손하고 말을 잘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젖은 눈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 푸옹과 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두 자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안 씨는 새 집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푸옹과 리는 그녀 옆에 앉아 각자 한 손씩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안 씨는 긴 여행을 되돌아보며 처음 두 자녀를 발견했던 날부터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결말을 생각했다. 엄마, 푸옹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엄마의 자녀예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안 씨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아이들아,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있으면 엄마는 모든 걸 가졌어요.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사랑과 유대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안 씨에게 그것은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